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적천수 천리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기반장이에요, 기반장. 12번일 겁니다. 제가 기반장을 번호로 하잖아요. 그리고요, 기반. 이거 말고삐를 얽어매는 거예요. 그리고 끈을 다 이렇게 묶어 끄는 거고요. 얽어맸다는 뜻이죠. 근데 본서, 이 책의 적천수 천매예요. 천매는 제목이 없어요. 기반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참 이상하다라고 해서 징의를 찾아보거나 지별을 찾아봤더니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기반장을 이렇게 냈어요. 그러면 결국은 적천수 천미는요, 저 한신장에서 계속 내려와요. 한신장에서 요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요걸로 끝나네요. 그리고 종상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요 기반이 제목이 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 번호를 더 넣겠습니다. 이따가 아마 이게 12장이 될 겁니다. 예, 원문이 이렇습니다. 출문, 나가려고 하여 문에서. 그래서 중요한 건 향천의 유라고 해서 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왜 남자를 얘기하냐면 이 뒤에 뭔가 붙어 있는 글자가 참 애매모호한 글자예요. 향한다, 천의 유라고 해서 이게 이 끝에자예요. 하늘 끝까지 가는 거예요. 놀러 간다. 향은 아니죠.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려면 밖으로 나가서 뭔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하상 무슨 일로 이 군차라고 해서 치마 군자하고 비녀 차자입니다. 치마와 비녀의 그 자태에 의해서, 요염한 자태에 의해서 의류 뜻을 머물게 하고 있는가? 집안에 앉았다는 거예요. 예, 부인의 치마와 비녀의 자태에 의해서 치마 이쁘게 입고 비녀 꽂고 있는 그 옛날 여자의 자태 모양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그 기반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입시 와 그랬어요. 차는 곧 뭔 소린고 하니, 탐함, 합을 탐하면서 불하지, 화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미 합이 됐으면 마땅히 화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호를 좀 중요해서 짧게 했어요. 요건 좀 중요합니다. 말씀하시는 게요. 저는 임철재 선생이 무엇을 설명하는가를 알아요. 그런데 앞에 기반이 아니라 한신에서 별로 할 게 없었어요. 맨 뒷부분만 좀 괜찮았어요. 근데 요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짧게 끊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요. 차는 곧 합을 탐하면서 불하지, 화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미 합이 됐으면 마땅히 화해야 되는데, 화지시자, 화해서 반가운 자는 명리가 자요. 명예와 이익이 스스로 될 여유가 있을 것인데 내 마음대로 될 거 없다는 거예요. 한 것이 꺼리는 자, 재앙과 허물이 필지 반드시 도달할 것이다. 세 번째요. 합하면서 불화라는 것은 곧 뭐냐면, 말해서 이 동반에서 딱 이렇게 끼어안고 앉는 거예요. 유연,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요게 바로 요 뜻이죠. 왜 군차지휘한 거죠. 탐합 기차, 탐피, 저것을 탐하면서 이것을 망차라는데 망차라고 징의에는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망차가 맞겠죠? 망차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탐을 합하면서 탐을 합하기 때문에
재물을 잃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나죠. 그래서 기나 망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꺼린다나 잊어버린다나 똑같아요. 이 탐피망차 저것을 탐하기 때문에 요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무라고 나중에 해석을 해야 돼요. 큰 뜻이 유위야라고 해서 하고자 하는 것에 큰 뜻을 둔 것을 못한다 라는 거예요. 제 설명을 알아들으셨어요? 예, 하고자 하는 큰 뜻은 있으나 없다. 하고자 하는 것이 큰 뜻이 있으나 없는 거다. 무유, 없다. 있을 것 같지만 없다. 일주가 유합, 일주가 어떤 합을 하고 있으면 하고 있을 때 불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용신이 나를 보호하는 걸 쳐다보지 않는다. 오늘 두 번째 사주예요. 망차. 이것이 바로 요거예요. 망차. 거예요. 이것은 뭐냐? 끓인다는 거예요. 큰 뜻이 있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용신이, 그러니까 일주가 저쪽에 가서 합을 하고 있고, 용신이 나를 돕는 것을 원치 않으면, 결국은 큰 뜻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음, 용신을 네 번째는 일주가 합한 걸 가지고 하고, 다섯 번째는 용신이 합한 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용신이 합을 하고 있어요. 그런 때 원치를 않아요.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일주가 그 용신을 유용하게 쓰려고 하는 걸 원치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공하는 걸 붙잡 도와주질 않으려고 해요. 용신이 합을 해서요. 그래서 또 유합진신, 유합신이 신진. 제가 해석을 저 밑에 잘못 해석을 했네요. 합신이 진신이 합을 했는데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유합신진, 합한 신이 진짜가 되어 있으면 분과 화, 본래 화해야만 되는데 반대로 뭐냐면 뭘 따라 이 합하는 신을 따라서 도와줌으로써 화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화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일주가 효수가 되어 있을 때는 본래는 따라야 된다. 종해야 돼요. 종해야 되는데 반대로 그 합하는 신을 도와주는 것을 만나갖고 어떻게 따르질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모두 유정하면서도 반대로 무정하게 되어버리는 것이니 요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분차지자. 치마와 여자 치마와 머리에 낀 비녀거든요. 여자의 자태로움에 뜻을 두고 머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신 기반이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요거 좀 보시죠. 자, 요 사주가요. 진월에 태어난 무토일주로서 같은 토끼리는 격을 잡지 않거든요. 그런데 천간으로 투출한 걸 찾아보니까 이 진토 쪽에는 뭐가 들었어요? 을개, 무토가 들었네요. 술이 아니고 무토가 들었어요. 그럼 무토는 없으니까 일주 자체니까요. 천간으로 투출한 걸 찾으니까 을목이 여기 투출했어요. 그런데 이 을목이 정관이 되겠죠. 정관이 건이 뭐와 합을 해버렸어요? 목이 금과 합을 해갖고 용신이 기반이 된 상태죠. 이 용신이 분명히 토가 너무 많으니까 토체 목수용조거든요. 그럼 이 목을 써야 될 텐데 이 경금과 합을 해서 이 목의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읽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한번 쓸까요? 쓰는 게 좋겠네요.
써놓고 하면 더 도움이 되겠죠. 을미, 경진, 무진. 다음 사주는 일주가 합을 딴 걸 쳐다보는 거예요. 병진. 이것은 용신이 지금 기반이 된 거예요. 용신이. 다음 사주는 일주가 기반이 된 걸 가지고 일주가 다른 사주를 쳐다보고 있어서 다른 오행을 쳐다보고 합을 하고 있는 바람에 도와주는 용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건 철저선생님의 설명이고 실제적으로는 용신을 합을 하고 있어요. 대운이 그렇게 흐르질 않죠. 자, 이것 좀 보세요. 목을 용신으로 하고 있는데 목이 을경합을 하고 있어서 용신이 기반이 되어버렸어요. 용신 기반이라고 해요. 이런 사주고요. 무토생호 개춘이에요. 예, 마지막 봄이에요. 진월은요. 을목 관성에 투출했겠죠. 예, 밝은 재미 여기다 뿌리를 내렸어요. 미토에다가요. 예, 좋습니다. 여기 재진, 여기는 또 여기에 진토에 들어가 있고요. 번과 유형, 원래 용신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리는 게 있어요. 경금과 합을 했기 때문에 위 탐한 망자가 빠지고 극이라고 해서 극을 꺼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이게 지금 을목이 일주를 극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지금 합을 하느라고 그걸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언, 원칠한다. 일주가, 예, 이 자식, 일주가 얘를 반기는 것을, 예, 원치를 않으니, 합해서 불화하니, 이건 또 이 밑에 진월이라 그렇지, 만약 6월이나 됐으면 경금이 화해버려요. 을목이 화해서 아예 이 식신으로 빠져버리거든요. 그럼 좋죠. 토가 많으니까요. 근데 용신이 기반됐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합의불화예요. 화하지 못해갖고 경금 역시 작용하는데 힘이 들다라는 거예요. 작용을 할 수 있는데 또한 병화가 당두를 해서 병화가 화급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 21세 아마 이거 요 정도 되겠죠. 인운에 라고 되는 겁니다. 이게 목이 용신이니까요. 예, 목이 용신이에요. 지지로. 인, 소시분리, 예, 작은 시험. 그래서 조시라는 것은 아마 저 지방의 소시, 저거겠죠? 과거 시험이겠죠? 소시에 불리하긴 원인으로 곧바로 시설을 포기해버렸어요. 공부하는 걸 포기했죠? 불사생산.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었겠죠. 이 A, V, B라고 해서 A로서 B를 잡는 거예요. 주로서, 그렇죠. 줄로서 이를 삼았다는 거예요. 또한 말하기를 지금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차왈 고고대덕이라도 고고 수레고자입니다. 차차 아니에요. 높은 세례에 큰 깃발을 날려도 오불이영 나는 그것에 대해서 영예롭게를 생각하지 않고 연백도천이라도 이거는 땅이 엄청 넓은 거예요. 땅 부자더라도 아이고 이거 제가 건드리질 않았습니다. 또 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다 한참 설명에 빠지면 이렇게 돼요. 큰 넓은 땅이라도 나는 불이부 그걸 부자로 여기지 않을 것이니 라는 거예요. 오직 나는 유차 이열성적 그죠? 오직 나는 이와 같은 그저 즐거운 맘만 가지면은 저거구체 예, 적당하게 내 입과 몸에 맞기만 한다면 이것으로서 오신 나는 이걸로서 끝을 내겠다. 끝을 내는 것을 만족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아마 부모를 잘 타고 나서 그리고 부모 재산을 잘 타고 나서 재산을 물려받아 갖고 늙음하게까지 나는 편안하게 살겠다는데 이 사람 사주 대운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술토 대운에 이 사람이 종명을 할 텐데요. 갑대운도 괜찮아요. 저거요. 예, 갑대운이 들어오면요. 뭐 어떻게 될까요?
요 을경합을 풀어줍니다. 네, 풀어줘서 괜찮은 사주예요. 그러나 술토대운에는 진술충을 이루어서 난리가 나겠죠. 네, 그러면 뭐 지지로선 목수운으로 흘러서 대운은 괜찮아요. 그러나 용신이 합을 해갖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저렇게 그래도 술로서 하는 일을 삼았으나 대운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냥 그럭저럭 명을 마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뭐라고 했겠죠. 지지가 모두 토의세력으로 이루어진 무토일주라 용시로 쓸만한 것은 연간의 을목이나 월간의 경금 중에 하나를 써야 하는데 쓸만한 용신끼리 합을 해서 불원 일주지 워낙 일주가 당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나의 입과 몸만 그냥 적당하면 편안하면 좋고 그냥 이걸로는 끝내는 걸 만족하겠다라고 했어요. 스스로가 말한 겁니다. 예, 그래서 토가 9.7, 7.9예요. 그래서 토의 강화에서 토체, 목수용도죠. 예. 맞습니다. 323번이네요. 오늘 사례명제 2개입니다. 23번까지 할게요. 어휴, 왜 이러네요. 에이, 또 사라졌군요. 에이. 네, 323번. 맞습니다. 지금 어느새 잘 나가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술토대원이 되면 끝을 낼 겁니다. 이 사주는. 네, 사주 참 괜찮은 사주인데 참 머리가 안 좋았겠죠. 뭐. 머리만 좋았으면 괜찮은 건데. 자, 이 사주가 이제 일주가 합의되어서 일주가 다른 신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나 철도 선생은 지금 이것을 잘못 설명하고 계세요. 원래는 이 개수가 용신이라고 하십니다. 정관을요. 정인격이죠. 정인격에 정관을 용신으로 한다는 건데 정관 용신 못 씁니다. 불법으로는. 그 이유 이렇게 뭐죠? 목이 강해서 목체 금토용조입니다. 그래서 용신을 쳐다보고 있기는 한데요. 이 사주가 용신을 쳐다보고 있어서 기반이 됐다고 하지만 오히려 정제를 쳐다보고 있다는 게 이뻐 보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대운이 좋게 흐르질 않아요. 금토운으로 흐르지를 못해서 수운으로 흐르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주 수운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좋지 않은 사주죠. 여기다 쓰고 설명하겠습니다. 하나 더 올릴까요? 더 올리면 안 되네요. 여기다 쓸게요. 정축, 계묘, 병술. 아까는 정관격이고요. 지금은 정인격입니다. 정인격이면 요 수가 정관으로서 상신이 됩니다. 관이고요. 네, 이게 상신이 됐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병화생호 중춘이에요. 그래서 정인이죠. 정인과 정관이 청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맞습니다. 초기 용관, 관을 쓰겠다고 하시는데 목이 찬데 술을 쓰면 안 되겠죠. 소렴자, 병신이라 병신이 합을 했어요. 용신을 합을 한 겁니다. 불고 용신지 보화,
용신을 이걸로 본 거예요. 개수로요. 그러시기 때문에 예, 이 신금과 합을 하는 바람에 재물이죠. 재물과 합을 하는 바람에 관을 쳐다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신금은 유연해요. 병화를 만나면 겁을 먹는데 올리면서 설명할게요. 자, 병화를 만나면 겁을 먹는데 이 신금이요 병화한테 안 진다는 거예요. 예, 조기 용관 하는데요. 부드러운 것이 능히 제강, 강한 것을 제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기서 나오죠. 뭐 역경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주역에서 나옵니다. 연년불사, 사랑하고 사랑하는 걸 버리지를 않는다. 이게 남자, 이제 근차, 그러니까 여자 치마폭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소리죠. 더군다나 정제죠. 그 어리는 것은, 뜻이, 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나 그걸 망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잊어버린다. 적천수 징의에서는 망이라고 합니다. 잊어버렸다. 잊고 있다. 갱혐, 무술, 합하이, 화거, 화로 변환되는 뜻이에요. 소위 어려서는 과목송송, 그냥 책만 읽으면 그냥 달달달달 외웠나봐요. 후에 연주색, 인연주색, 주색을 사랑하기 때문에 패하기 망자라고 해서 학문을 패하고 재문을 날렸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위 주색 상신, 주색으로다가 몸을 깨트리는 바람에 일사무성 하나도 이룬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격국론은 이게 성격이 된 사주입니다. 성격이 충분히 되고도 남죠. 보실까요? 여기서 지금 겁지 하나. 사실은요, 이게 정인격이면요, 이게 상신이고요, 정화가요, 부신이에요. 상신과 부신이 같이 올라와 있으면요, 이건 반드시 상신이 부신을 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목이 요 가운데 껴야 돼요. 수생목, 목생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개수가 정화를 극하죠.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조 선생은 이 개수를 용신을 잡고 정제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안 좋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체, 금토, 용조입니다. 순으로 흐르죠. 그래서 저 경금만 깨지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신금만 깨지지 않으면 되거든요. 운이 이렇게 흐르죠. 이 정화가 들어와서 신금을 끌 때까지, 깰 때까지 괜찮을 겁니다. 저 신금, 천간으로 용신을 잡아놨으니까요. 묘래 병수를 입주다. 강한 것은 확실하죠. 인성이요. 월간 개수가 연지 축중 개수에 통분해서 용신으로 쓸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개수를 측정하여 용신을 정해야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목이 5.9입니다. 화 3.4. 목화가 강하죠. 그래서 금토를 써야 되는 사주죠. 맞습니다. 격국론을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격국론은 묘래 병화일주예요. 인수격이다. 이 인수격의 정의에 생략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수치운론에서는요, 인수격의 상신을 관성을 하는 자는 관성이 가벼우면 관성이 가볍고 인성이 중하면 재운이 오히려 길하다라고 했어요. 보세요. 식상운도 대길이다. 그건 분명히 재운을 쓰라고 했거든요. 금운이에요. 금운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식상운도 대운이다. 그래, 식상은 곧 뭡니까? 화생토입니다. 토, 금을 쓰는 사주예요. 이 사주가요. 정확하게 심해천 선생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이 명주는 대운이 호운으로 흐른다고 하지를 말아야 되겠죠. 왜? 대운은 원운으로 흘러요. 토금운으로 흘러야 되는데 뭐예요? 수목운으로 흐르고 있죠. 목수운인가요? 그렇죠. 목수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이 수운도 안 좋습니다. 천간에 유일하게 저 신금을 보아야 됩니다. 격국론에서는 여기에 정인격의 정관 올라와서 무엇을 쓴다? 정관을 써야 된다라고 하지만 아까 설명했듯이 인성이 강하고 관이 약할 때는 뭐를 쓴다?
정제를 재성을 써서 재성이 이 관을 생하도록 하라. 그리고 토운, 식상운도 괜찮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어부법으로 심여점 선생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예. 임철조 선생은 아주 곧바로 이거를 격국론을 설명해 주셨는데 철조 선생이 잘못 말씀하신 거죠. 이거 책을 낼 때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심여천 선생입니다. 심여천 선생이 한 말씀 하신 게 옳습니다. 324번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 신금용신으로 나오죠. 재성. 네. 지금 자문이군요. 이거 좀 복잡하죠. 지금 좋지 않습니다. 왜? 저 목이 왕하기 때문에 관운이 흐르면 좋지 않습니다. 네. 아까 심여천 선생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성이 왕하고 관성이 약할 때는 재성을 반긴다라고 하셨어요. 네. 재성 쓰는 사주입니다. 재성 쓰는 사주예요. 이것도 하나 더 있네요. 볼까요? 예, 제목이 없는 게 하나 또 있네요. 징의에 또 없다고 했네요. 예, 하나 이제 다음번에 하나 더 하면 기반이 끝납니다. 사례명제 2개네요. 이렇게 징의도 보고 천미도 보면서 하니까 제가 적천수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제가 잡았다고 제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걸 스스로 자만에 빠진 근거에 의해서 이 책을 냈습니다. 다음번에는 보다 더 자세하게 낼 겁니다. 격국론을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이 책에선 책을 막 쓰다 보니까 어프롬부터 이제 찾아봤는데 이제는 다음번에 나온 책은 격국론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지막 사주는 오히려 심여천 선생 이름이 맞더라라는 걸 설명드릴게요. 그 이유 인수가 강하고요. 인수격에서 인수가 강하고 관성이 약하면 재성을 상신으로 써라라고 했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축약, 적천수, 천미, 영신, 분설입니다. 네, 오늘 강의 그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